고수 샐러드는 도대체 어떻게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걸까요? 이 영상에 다 들어있습니다. 본 상위 노출의 정석 시리즈에는 빅파워 프리미엄 샐러들이 쓰는 모든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고수 샐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모두 알고 싶으시다면 본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일부에서도 말했듯이 고수 샐러들이 엄청난 비밀을 통해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쇼핑몰 6개월만 해보면요, 빅파워 프리미엄 샐러들이 사용하는 상위 노출의 방법들 전부 다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본 영상에도 그 방법들을 다 담았고요. 하지만 똑같은 방법들을 써도 누군가는 최상단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누군가는 1페이지에도 노출을 못 시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 그 둘의 차이는 판매 실력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했듯이 결국 쇼핑몰을 잘하고 쇼핑몰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판매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본 시리즈를 통해서 상위 노출의 방법들을 마스터하시고 제 유튜브에 있는 쇼핑몰의 정석 시리즈를 공부하시면서 판매 실력도 꼭 길러주세요. 상위 노출의 정석 1부에서는 상품 등록과 가격 비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 영상인 2부에서는 어뷰징과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다룹니다. 혹시나 1부를 아직 못 보셨다면 위 링크를 통해서 1부를 보고 오신 후에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의 어뷰징. 자, 정말 좀 민감한 주제죠. 어뷰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스마트 스토어의 어뷰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어뷰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구매 어뷰징이 있습니다. 아까 쇼핑 랭킹 알고리즘에서 구매 건수와 판매 금액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기도에. 그래서 이것들이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를 이용한 어뷰징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짜 구매를 하고 빈 박스를 보내서 결제 건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위 노출 점수를 얻는, 그게 가구매 어뷰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롯 어뷰징입니다. 트래픽 어뷰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마 쇼핑몰을 만드신 분들은, 대표님들은 이메일이나 톡톡으로 정말 영업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순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슬롯이란 게 뭐냐면 그 쇼핑 랭킹에 클릭 수가 이제 또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이용한 어뷰징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릭 수라는 게 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차량용 목쿠션이라는 키워드에서 유저가 이렇게 들어오면 4개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겠죠. 4개 중에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여 하면서 이걸 클릭을 하면 얘네가 클릭 점수를 하나를 받는 겁니다. 벤딕트가. 그러니까 이 슬롯은 이 클릭 수가 랭킹 알고리즘에 반영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다양한 계정, 진짜 수백 개의 계정과 IP를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딱 내 상품만 클릭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릭과 트래픽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롯 어뷰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어뷰징 두 개가 이 가구매 어뷰징과 슬롯 어뷰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셀러 분들은 이 어뷰징 참 순위 올려준다 이런 메시지나 메일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혹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어뷰징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촬영을 하는 일자가 5월 18일인데 지금 5월 18일 기준으로 또 트래픽이 조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롯이 또 잘 먹혀버리면 단기적으로 이 슬롯을 이용해서 1페이지 상위까지 막 올라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뷰징으로, 정말 뭣도 아닌 애를 어뷰징으로 1페이지 상위를 올린다? 그거는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업체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을 쓰는 거는 차라리 네이버 광고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뷰징을 써서 상위에 올라간다 해도 판매가 안 일어나 버리면 어차피 얘네들이 그 슬롯을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롯 업체한테 매달 5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 1페이지 상위까지 올리는 데 있지만 그거를 6달, 1년 동안 계속 슬롯을 사용할 수 있냐? 그거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계속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슬롯이 효과가 안
안 먹히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뷰징이나 슬롯 이런 거는 안 팔리는 상품이 해봤자 어차피 돈만 날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뷰징 슬롯을 파는 마케팅 업체들만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이 어뷰징이 정말 잘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뷰징 조금만, 슬롯 조금만 넣으면 정말 순위가 확확 오르고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기마다 달라요. 가구매가 잘 통하는 알고리즘 개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알고리즘 개편이 되는데 이번에는 슬롯이 잘 통한다. 이럴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상품을 업로드한 초기에 한번 조금씩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건데 제가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10만 원 이내에서 적당하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반에 조금 어뷰징을 써봤을 때 어뷰징을 슬롯을 내가 한 5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5만 원을 결제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한 요소는 결국에 쇼핑 광고가 흑자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상품은 어뷰징 해도 돈만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팔리는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뷰징을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뷰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롯이 잘 통할 때는요, 키워드에서 상위 10개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 거의 6, 7개, 거의 대다수는 슬롯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슬롯이 엄청 잘 먹혔는데도요,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이걸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슬롯을 엄청 막아버리면 가구매 점수가 엄청 높아지고요. 가구매를 막아버리면 슬롯 점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슬롯을 쓰는데 나만 슬롯을 안 쓰고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슬롯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슬롯 사용을 막 권장하면서 슬롯 막 한 달에 4, 50개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상위 노출해서 파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같은 셀러들은 진짜 슬롯 이런데 마케팅 업체에 돈 갖다 주기 싫을 겁니다. 저도 정말 그런데 돈 쓰기 싫고요. 저는 네이버 광고에 돈 쓰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네이버 광고가 가만히 놔둬도 로아스가 400%가 나오는데 제가 왜 굳이 다른 마케팅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이상한 짓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슬롯이 너무 잘 먹혀서 내가 슬롯을 안 쓰면 진짜 절대 5등 안에 진입이 불가능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네이버가 이 슬롯이나 가구매를 잘 잡아서 건전한 이 스마트 스토어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뷰징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하셔도 팔릴 상품은 3등 안에 잘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뷰징에 진짜 수십만 원씩 쓴다고 안 팔리는 상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뷰징이 비용 대비 효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순위가 높다고 물건을 막 사진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걸요. 나는 분명 1페이지 4등까지 올라갔는데 구매가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순위랑 상관없이 결국에 그 상품이 얼마나 좋고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거지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 노출을 도와주는 도구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그 상위 노출 도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진짜 막 절대적인 되게 강력한 방법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뷰징의 이제 종류 중에 하나인 이제 가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구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가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업체에서 구매 건수 50건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건의 가구매를 사면 이제 마케팅 업체가 그 가구매를 진행을 해주면서 초반 리뷰도 쌓으면서 판매 점수를 받아서 순위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어뷰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어뷰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위 알고리즘에 판매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이 판매 실적엔 당연히 금액의 절대치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금액의 절대치가 크면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액 자체가 높은 이제 상품들도 상위 노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가구매인데 우리가 만약에 1, 2등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6등으로 떨어졌어요. 1등에서 6등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 이 지인 찬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을 이용해서 네 아이디로 내 상품을 200만 원치 결제를 해주라. 그러면 그날 매출이 200만 원이 확 점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실적 점수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또 순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판매 초반에 하기보다는 내가 되게 랭킹이 높은데 순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순위를 복구할 때 쓰면 좋은 어뷰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롯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롯은 개당 3만원에서 6만원에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이거는 물어보셔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슬롯을 사용하실 거면 초반에 소액만 일단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위가 높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롯에다가 몇십만 원 박아서 이게 순위가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씩 쓰면서 이 상품이 팔리는 상품이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부스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후발주자가 왜 어뷰징을 쓸 수밖에 없냐, 그래서 이거를 어뷰징을 안 쓰면서 그냥 초보분들인데 어뷰징을 그동안 안 썼던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뭐 나는 부도덕한 일을 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왜 후발주자가 어뷰징을 쓸 수밖에 없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이 슬롯이랑 트래픽이 성행을 정말 했었는데 그때는 슬롯 없이 1페이지에 진입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에 있는 업체들 뭐 20개 있잖아요. 20개 업체들의 대다수가 슬롯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거는요, 리뷰가 수천 개인 1, 2등도 슬롯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리뷰가 수천 개가 있는데도. 그럼 얘네들은 더 안 걸리겠죠. 왜냐면 얘네들 이미 리뷰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상품 순위도 1, 2등이에요. 그러면 이미 클릭 수가 되게 높은데 슬롯으로 클릭 수 조금 올린다고 해서 티도 안 나거든요. 얘네들은 더 안전한 거예요. 네이버로부터 걸릴 일도 없고. 근데 이런 선발주자도 슬롯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슬롯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노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주자가 어뷰징을 쓸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상위 노출에 대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판매 실력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붙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슬롯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가 슬롯 해결 안 해주니까 내가 매출이 안 나는 거야 하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황이 어뷰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면 우리도 그거를 적절하게 쓰자, 이건 거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뷰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광고에는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업로드를 했을 때 초기 한두 달에는 적자를 감수하고 광고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해보신 분들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내가 광고 한 달 동안 돌려봤는데 이게 다 적자가 나던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맛집들 있잖아요. 인기 카페나 인기 치킨집들 이런 데들 월순 수익을 막 1,000만 원씩 벌고 그런 사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인기 있는 맛집들도 처음에 지을 때는 당연히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걔네들도 당연히 투자 비용으로 초기 비용이 한 5천만 원, 1억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 투자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도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야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안정적으로 순위도 유지가 되고 수익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세팅이 완료될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를 초기에는 적자가 난다는 게 당연하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광고를 돌렸을 때 적자가 안 나면 광고를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적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광고비를 10,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광고비에 대해서 광고 판매 수익이 적자냐 흑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광고를 쓴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총 판매량 있잖아요. 광고 판매량이랑 광고가 아닌 판매량을 다 합쳐서 적자가 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지금 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루 총 판매 마진, 그러니까 광고를 제외한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루 총 판매 마진이 광고비와 같거나 더 많다면, 적자가 안 난다면 계속 광고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고 판매 수익금 뿐만이 아닌 전체 판매 수익금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왜 광고 판매 수익금이 아니라 전체 판매 수익금과 비교를 하냐? 왜냐하면 광고가 많이 집행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판매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판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리뷰가 쌓인다는 거겠죠. 리뷰가 쌓인다는 거는 결국에 상위 노출 점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 집행할수록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광고를 많이 집행하는 셀러다? 그거는 우리한테 돈을 많이 다 벌어주는 셀러잖아요. 네이버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를 많이 집행하는 셀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상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 순위를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광고를 이제 끊기지 않고 우리가 1등이더라도 광고를 계속 집행해줘야 된다. 적자가 안 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두 가지를 이제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의 효과가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자, 판매량도 올려주고요, 리뷰도 올려주고, 이걸 바탕으로 순위도 높여줍니다. 그 수단으로 우리는 광고를 사용해야 돼요. 단순히 광고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마케팅 용어가 나오는데 로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 즉 광고 수익률을 뜻합니다. 자, 이 로아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썼어요.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썼는데 매출액이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광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100만 원 넣었는데 6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광고 수익률이 6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0%라는 거는 로아스가 6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로아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돌리면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흑자랑 적자의 딱 중간 지점, 거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시기, 거기가 손익분기점인데,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 광고에서 현황판에 들어가면 매일 로아스가 뜨거든요. 근데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로아스만 보고도 광고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로아스가 180%예요. 그러니까 180% 밑으로 로아스가 찍히면 우리는 적자인 거고, 180%를 넘기면 흑자인 거죠. 근데 뭐 첫째 날에 광고를 체크했더니 로아스가 190%다. 아, 그럼 흑자네 하고 넘기고, 둘째 날에 측정했는데 250%다. 아, 그럼 오늘도 흑자네 했는데 셋째 날에 갑자기 로아스가 150%가 나온 거예요. 그럼 셋째 날은 적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적자로 됐지? 로아스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광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통해서 광고를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손익분기점은 상품 한 개의 마진과 광고비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그 지점인 거죠. 그게 손익분기점인데,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하디로 악력기를 계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 2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디로 악력기의 판매가는 9,500원이고요. 최종 원가는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한 겁니다. 1,900원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마진은 판매가 빼기 원가가 마진이겠죠. 마진은 7,58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아스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광고비, 그러니까 매출을 광고비로 나눈 게 로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뭐냐? 손익분기점은 한 개가 판매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개 판매가를 적는 거예요. 매출에다가 한 개 판매가를 적는 거고요. 근데 이 한 개 판매가의 마진이 광고비랑 같아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광고비 대신 마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25.3%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비로 7,580원을 썼을 때 매출이 9,500원이 나오면 우리가 흑자로 넘어가는 딱 그 지점,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비로 1,580원을 썼을 때 최소 매출, 그러니까 광고비로 1,580원을 썼을 때 한 개의 판매가, 매출이 한 개의 판매가인 9,500원이 나오면 거기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그 지점 125.3%가 손익분기점 로아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수에 약하신 분들은 어려울 건데 그냥 그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제가 넣으라는 거, 판매가 여기 넣고요, 마진 여기 넣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로아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외우세요. 아, 하디로 악력기의 손익분기점 로아스는 125.3%다. 그럼 내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광고 현황판에서 로아스가 125보다 낮으면 내가 지금 적자를 본 거고, 125보다 높으면 흑자를 본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첫째 날 로아스를 측정해 봤더니 110%다. 그러면 우리 광고 적자 났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날 로아스를 봤는데 180%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흑자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비를 추적 관리하는 방법이 로아스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아스는 광고 자체가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 총 판매 마진이 광고비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총 판매 마진을 기준으로 적자가 나면 안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 제 앤더슨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그 광고 현황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측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표를 만들어서 매일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명이랑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요. 개당 순수익, 그러니까 한 개를 팔았을 때 총 마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개당 순수익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4월 14일에 우리가 광고비를 11만 원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팔았는지 그날 총 판매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총 판매량이 우리는 이때 34개가 팔렸었네요. 34개가 팔렸으면 34 곱하기 8387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 개 팔 때마다 이 금액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4개를 팔았을 때 총 판매 순수익은 28만 5천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 순수익에는 광고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광고비가. 그러니까 28만 5천 원에서 광고비 11만 6천 원을 빼줘야 진짜 최종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16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물론 네이버 수수료도 빠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체크하는 거는 내가 정확한 순수익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4월 14일 날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4일에 최종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16만 8천 원이 나왔죠. 그러면 흑자가 난 겁니다. 흑자가 난 거면 계속 광고를 집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종 순수익이 이날 조금 적게 나왔죠. 8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날 적자가 나왔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적자가 났지? 그 요소도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자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광고를 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체크해주면 좋은 점이 이렇게 매달 최종 순수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4월에는 주력 상품의 순수익 400만 원이 나왔네요. 네이버에서만 4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해야 될 게 뭐 네이버 그 수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수익 계산할 때 뭐 부가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부가세가 매출에 대한 부가세뿐만이 아니라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지금 이만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에서 만약에 부가세가 지금 10% 곱하기 10을 하면, 곱하기 0.1을 하면 부가세가 42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출을 한 광고비의 부가세도 빼줘야 돼요. 매출에 대한 그거에서 매입 부가세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순수익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순수익은 뭐 정말 완벽한 순수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순수익은 또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어제는 얼마 벌었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고비를 계속 추적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하루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10일이 지나면 광고비로만 1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광고비가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3, 400만 원이 나가는 게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측정해주고 체크해주고 별다른 이슈가 없나, 상품이 순위가 내려간 게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악성 리뷰가 최상위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광고비를 추적을 함으로써 그런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 광고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네이버 광고의 대전제와 네이버 광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드디어 네이버 광고에는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파워링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 광고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이렇게 통합 검색창에서 욕실 선반이라고 뜨면 파워링크는 메뉴에 나오는 거죠. 메뉴에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광고 종류를 파워링크 광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 광고는 쇼핑 탭에서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자, 보시면 쇼핑 탭에서 여기에 광고라고 써져 있죠. 얘네들이 쇼핑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파워링크 광고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링크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스토어 셀러는 파워링크 광고를 잘 안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들은 안 하는 광고다 라고 써져 있고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이 파워링크 광고를 잘 안 돌릴까요? 당연히 효율이 안 좋기 때문이죠. 스마트 스토어 상품으로 파워링크를 돌리면 효율이 정말 안 나옵니다. 이걸로 흑자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파워링크 광고를 설명하고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첫 번째로 파워링크 광고가 적자를 봐도 결국에 구매 건수와 리뷰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것들을 쌓아서 1위를 유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가 적자가 나와도 이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구매 건수와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설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게 파워링크 광고가 흑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셀러들이 파워링크 광고를 애초에 안 돌려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적다는 거죠. 경쟁자가 적다는 말은 입찰 단가가 낮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입찰 단가가 높은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일부 상품들은 입찰 단가가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가면 광고 효율도 꽤 잘 나오고 1번 목적에 부합하게 광고를 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요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수요 키워드만 우리가 잘 찾아주면 파워링크 광고에서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우선 실수요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검색량은 적은데 진짜 구매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은 곳을 실수요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과란 키워드, 자, 생각만 해도 사과란 키워드 검색량 정말 높을 것 같고요. 입찰 단가도 정말 비쌀 것 같아요. 전국에 사과 잘 파는 업체들은 전부 다 여기에 광고 넣고 있겠죠. 하지만 청송사과 3kg 이라는 키워드는 어떨까요? 자, 청송사과라는 걸 치는 사람도 사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청송사과를 3kg 이렇게 딱 특정한다는 거는 훨씬 더 이게 검색량이 낮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청송사과 3kg라고 네이버에 검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수많은 사과 중에서도 청송사과만 사고 싶고, 청송사과 중에서도 정확하게 3kg를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검색량이 낮다고 했잖아요. 검색량이 낮기 때문에 입찰 단가도 조금 낮을 거예요, 사과에 비하면. 근데 입찰 단가가 낮은데 구매 확률은 그것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수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요 키워드를 찾아주면 파워링크에서도 꽤나 괜찮은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별 실수요 키워드를 많이 찾아주는 것이 파워링크에서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실수요 키워드 찾기 정말 힘들겠죠? 자, 청송사과 3kg, 벌써부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사과라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정말 우리 별의별 상품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요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노력. 끊임없이 키워드 보고 끊임없이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끈질긴 분들은 찾더라고요, 이 실수요 키워드를.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실수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키워드 찾는 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키워드 도구 탭이고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네이버 광고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구에 키워드 도구가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 이 키워드 도구로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자, 아까 청송사과도 있었고 청송사과 3kg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네이버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간 키워드를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과는 검색량이 14만이죠. 엄청나죠. PC보다는 그냥 모바일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모바일 결제율이 워낙 높아서. 자, 근데 사과보다는 청송사과가 이제 검색량이 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청송사과 3kg는 검색량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20이면 사실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0 중에 10명이 실제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파워링크 광고를 걸어놔도 꽤나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청송사과 3kg는 생각보다 적죠. 근데 청송사과 10kg는 검색량이 3,000이나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벌써 실수요 키워드를 하나를 찾은 겁니다. 아, 청송사과 10kg가 실수요 키워드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청송사과 농장, 그러니까 이게 청송사과 농장을 찾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를 한번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보고 효율이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아니구나 하고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막 내려보면서 여기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좋네요. 청송사과 직판장. 그래서 뭐 검색량이 낮지만 한번 파워링크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워링크 광고를 직접 해보시면 키워드를 정말 많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케팅 업체 이런 데 보면 키워드를 막 몇천 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세한 실수요 키워드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도구로 실수요 키워드를 같이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 파워링크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대한 세부 키워드를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아까 그 키워드 도구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소재를 많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확장 소재는 아마 파워링크를 돌리실 때 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장 소재는 최대한 많이 등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로하스를 체크해 주시고 입찰 단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파워링크 잘하는 법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얼마나 많이 그걸 보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체크해주고 매일 입찰 단가를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랜드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황금구렁이 그 광고 영상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드렸는데 뭐 도덕성의 그거는 제외하고 저는 일단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 브랜드 콘텐츠라는 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변비 좋은 음식이라고 뜨면 이 블럭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관련 브랜드 콘텐츠다 해서 이 블럭에서는 광고 상품만 나옵니다. 근데 이 광고 상품이 블로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도 블로그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돈을 내는 브랜드 광고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 광고가 핏이 맞다면, 제품이랑 핏이 맞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냥 실제 블로거인 것처럼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정보들을 막 써놓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좋은 그거는 뭐가 있더라. 자, D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블로거인 것처럼 비교해주는 블로거인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제품을 링크를 딱 걸어놨죠. 그래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빼고 그냥 유산균을 고를 때 좋은 점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유산균 고르는 때 좋은 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품 먹으세요. D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제품 먹으세요. 그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게 닥터프루의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속이면서 그래서 이게 참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거를 속아서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막 도가 심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점점 도가 심해지면 사망 여우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고 절대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광고 상품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셀러들은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 라는 것만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콘텐츠 광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예외적인 광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디어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이죠. 스마트 스토어의 꽃 쇼핑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말하는 광고 비용 얼마 나왔다. 이거는 전부 다 쇼핑 광고예요. 쇼핑 광고. 그래서 우리가 이 쇼핑 광고를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 광고의 로아스를 300%에서 500%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 광고, 그러니까 제 상품이 로아스가 40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00에서 500%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1등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아스가 300에서 500%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는 셀러의 실력이에요. 그냥 셀러의 실력. 그래서 쇼핑 광고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쇼핑 광고에 무슨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실력 좋은 셀러가 쇼핑 광고를 잘 이용하면 정말 파급력이 크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셀러가 실력이 없는데 쇼핑 광고로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쇼핑 광고는 아마 돌려보시면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쇼핑 광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별거 없어요. 파워링크 광고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쇼핑 광고는 되게 단순하고 어떤 셀러든지 잘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쇼핑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빅파워 셀러들은 당연히 다 알 거고요. 뭐 쇼핑몰 한 3-4달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4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구매 건수랑 리뷰 건수 공개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확장 소재도 설정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틈새 키워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매 건수와 리뷰 건수를 공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시로 후라이팬 정리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쇼핑 탭에서 이렇게 구매 건수랑 리뷰 건수 보이는 애들 있죠. 보면 JBJ는 구매 건수가 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은 구매 건수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일 상품도 구매 건수가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설정을 하는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쇼핑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매 건수 노출 여부에 체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 2개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고요. 이걸 설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구매 건수가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광고에서 구매 건수를 켜는 겁니다. 광고에서 이 새 확장 소재를 들어가면 쇼핑 상품 부가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켜주시면 이렇게 무료 배송 여부랑 리뷰수, 구매수, 찜수를 우리가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 몇 개가 팔렸고 리뷰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리뷰가 7개나 있네. 그러니까 지금 리뷰 7개 좀 적은데, 뭐 우리의 리뷰가 뭐 70개가 있다. 그러면 아, 리뷰 70개가 있네. 그럼 이거 믿고 사도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확장 소재입니다. 확장 소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광고 상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부엌 정리를 한 번에 이렇게 홍보 문구가 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장 소재라고 하거든요. 광고에서 추가적인 소재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뜨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거기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 확장 소재로 들어가서 이거 새 확장 소재를 들어가서 추가 홍보 문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홍보 문구를 넣어서 전환율을 또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 광고는 조금 특이한 게, 쇼핑 광고는 상품별로 이렇게 광고 소재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품 소재를 등록을 하면 그 상품명이 있잖아요. 상품명을 기반으로 네이버가 알아서 광고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명이 A, B, C, D, E 이런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A, B, C, D, E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 광고 키워드를 막 수백 개를 막 만들어내서 광고를 알아서 돌려요, 네이버가. 근데 그 수백 개 중에 효율이 안 나는 키워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의 그 제외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첫 번째 있는 건 클릭 수도 되게 많고 전환율도 되게 높죠. 이런 거는 제외 안 해도 되겠죠. 아, 얘네들은 광고가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 보면 6,000원이나 광고를 썼는데 전환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0원이나 썼는데 전환이 하나도 안 됐죠. 그럼 이런 거는 제외 키워드에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광고비의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 돌려보고 그때 제외 키워드에 들어가서 좀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들은 꺼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도 꼭 빠지지 않고 설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쇼핑 광고의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꿀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영상에 별표가 몇 개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틈새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쇼핑 광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안 만져 놓으면 원래 상품명 기반으로 광고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상품명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정을 안 만져주면 이거 상품명 그대로 광고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상품이고 얘네들은 광고잖아요. 광고인데 상품명이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만져주면 이 상품명과 다른 상품명으로 광고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일반 등록 상품명 정말 길죠. 상품명 정말 긴데 여기 광고를 보니까 상품명이 왜 이렇게 짧지? 그 다음에 없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어요. 숙변 해결. 근데 여기는 숙변 해결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노출용 상품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전용 상품명인 거예요. 광고 전용 상품명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광고를 돌릴 때 상품명에 없는 다른 키워드에도 노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키워드에 보면 숙변 해결이라는 키워드가 없죠. 숙변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품은 숙변 해결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숙변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광고로 잡는 거예요. 광고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우리가 등록 상품명을 키워드를 A, B, C, D, E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A, B, C, D, E는 이미 우리가 상품만으로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광고를 등록하면 A, B, C, D 그대로 또 광고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광고 소재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상품으로 여러 개의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한 개의 상품으로 여러 개의 광고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각각 노출용 상품명을 다르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 각각의 소재들이 다른 곳에서 전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노출용 상품명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 다양한 세부 키워드에도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A, B, C, D, E라고 이렇게 상품을 등록했으면 E나 F나 G에는 절대 이 상품이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틈새 키워드 세팅을 이용을 해서 노출용 상품명을 이용해서 FGH, IJKL이라고 광고 소재를 만들어 버리면 이 F나 L에도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명이 짧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상품명이 공백 제외해서 20자에서 30자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부 키워드들을 못 넣어요. 옛날에는 상품명이 50자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를 막 때려 박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애들은 어떤 세부 키워드들을 가든 다 상위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상품명을 줄이다 보니까 정말 작은 세부 키워드, 검색량 500인 곳이나 검색량 1000인 곳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노출을 못 시키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A, B, C, D, E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검색량이 300밖에 안 나오는 K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노출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 노출용 상품명, 이 광고 소재를 이용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량이 200밖에 안 되는 K 키워드를 쳤어요. 근데 K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 상품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막 리뷰가 2000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네가 1등 상품이구나 하고 우리 거를 인지를 하고 우리 걸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틈새 키워드를 설정해서 세부 키워드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키워드를 잘 쓸수록 사실 셀러의 실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품명에 없는 다양한 틈새 키워드에 우리 상품 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 광고의 가장 중요한 활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 세팅 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상품인데 같은 상품을 광고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A 광고 그룹, B 광고 그룹, C 광고 그룹.
그 다음에 이 광고 그룹에는 광고 그룹당 똑같은 상품을 하나밖에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그룹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소재 A 넣고, 광고 그룹 B를 만들어서 소재 B 넣고, 소재 C 넣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직접 해보면 다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무료 영상을 한 두세 번 돌려보시고 나중에 세팅을 하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앤더슨이 이 말 한 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다 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소재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 그룹에 들어가서 상세 보기 누르고 그 다음에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상품명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이시죠? 기본 상품명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제 주력 상품들 정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 기본 상품 말고 우리는 이렇게 노출용 상품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출용 상품명도 우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어요. 원래 이미지는 뭐 A인데 우리가 노출용 이미지는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 후 닫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용 상품명이 다른 소재가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이 초보 셀러들이 상품 등록한 뒤에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셀러가 제가 한 번은 이 셀러들이 있는 단톡방 이런 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상위 노출이 너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프리미엄 셀러가 딱 말해주더라고요. 상위 노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저한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말했어요. 상품 업로드하고 리뷰 3-4개 만들고 광고 돌리면 끝인데요. 그러면 팔릴 제품 알아서 팔려요. 그냥 이렇게 진짜 뭔가 고수의 그 기운이 딱 느껴지는, 이렇게 툭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문장을 봤을 때는 그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상위 노출을 해본 적이 없었을 때. 근데 제가 상위 노출 해보고 1등 상품 만들어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왔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그게 방법이 그냥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릴 제품 알아서 팔려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 핵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 결국에 판매 실력이 그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잘 돼 있고 팔릴 제품이면 그냥 개떡같이 해도 알아서 점점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 기획 잘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발주자가 불리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마진 상품은 불리할 수가 있죠. 근데 고마진 상품은 이게 뭐 물론 선발주자가 유리하긴 하죠. 근데 후발주자가 뭐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고마진 상품에서 중요한 거는 광고예요, 광고. 근데 네이버 쇼핑 광고는 리뷰가 적다고 상위 노출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광고는 돈만 많이 쓰면 상위를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마진 상품을 들고 와서 쇼핑 광고를 때렸는데 로아스를 300%를 찍을 수 있다, 쇼핑 광고가 흑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후발주자여도 결국에는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1등까지는 안 되더라도 3, 4등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프리미엄 셀러 같은 분들은 상품 라인업이 엄청 많거든요. 한 달에 런칭하는 신제품이 10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이게 공장식으로 돼 있어서 썸네일 이렇게 착, 상세 페이지 이렇게 착, 이런 공식들이 착착 있을 텐데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퀄리티는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셀러들이 공장처럼 찍어내도 그 공장처럼 찍어내는 퀄리티는 일반 셀러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렇게 공장처럼 찍어내면 좀 날카롭지는 못하죠. 근데 10개를 찍어내면 그 중에 2-3개는 팔릴 상품이라는 거예요. 팔릴 상품. 그래서 팔릴 상품이면 리뷰 3-4개 만들고 그냥 광고만 대충 띄워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리면서 상품 순위가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획을 잘하고 팔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상위 노출 비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팔릴 제품을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팔릴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상위 노출 5단계 프로세스는 뭐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리뷰 쌓아야 됩니다. 아까 프리미엄 셀러도 말했죠.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요. 3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자, 리뷰 쌓았으면 곧바로 광고 돌리면서, 광고도 아까 말했죠. 첫 한 달에서 2달까지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적자를 보면서 최적화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한두 달에 적자를 계속 봐야 되냐? 이거는 한번 상품 업로드를 2-3개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적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A라는 상품은 적자의 폭이 엄청 큰 애가 있고, B라는 상품은 적자 폭이 엄청 조그마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셀러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돈 부어봤자 안 되는 상품이다. 근데 얘는 적자인데도 이거는 돈 좀 부으면 되겠는데? 이런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를 바로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뷰징을 조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뷰징 안 쓰고 싶죠. 근데 남들이 다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까지 단계까지 왔으면, 어뷰징이 만약에 슬롯이 잘 통할 때라면 남들이 하는 최소한만, 오타네요. 네, 남들이 하는 최소한으로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슬롯을 조금 써줘서 부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도 올라오고 광고의 로아스도 쭉 조금 더 300%, 400%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까지 했으면 네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통합 검색창을 장악해서 유입률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유튜브 마케팅이 아무래도 광고 비용이 좀 셉니다.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보다. 그래서 5단계에 유튜브 마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영상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 이런 거 안 알려드렸잖아요. 안 알려드린 이유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 1,000만원 상품 만들 때까지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 순수익 1,000만원 이하 상품은 1번에서 3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번, 5번 안 하면서도 월 매출 1억 나는 셀러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상품 기획 잘하고 그냥 네이버 광고만 잘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알아두면 당연히 좋겠죠. 알면 알수록 마케팅 실력은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근데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가면 그냥 다 나와요. 유튜브 가서 블로그 마케팅 하는 법, 블로그 체험단 하는 법, 유튜브 마케팅 하는 법,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신 기능 이런 거 안 다룬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주력 상품은 전부 다 도착 보장에 들어가 있어요. 도착 보장에 제가 왜 들어가 있냐? 도착 보장은 네이버가 앞으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도착 보장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결국에는 배송 시간은 결국 점차적으로 단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착 보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도착 보장 상품은 상위 노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크지는 않아요. 상위 노출 가점이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나중에 1, 2등 경쟁을 하면 그 작은 가점도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가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도착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착 보장을 하려면 이제 어떤 상품이 유리하냐? 작고 가벼운 상품. 왜냐하면 이 네이버 도착 보장을 하는 3PL들이 수수료가 좀 셉니다. 일반 3PL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만약에 크고 무거운 제품이면 3PL 수수료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작고 가벼운 게 좋고요. 마진 높은 상품일수록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도착 보장이 언제 수수료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 3PL에 나가는 비용도 꽤 크거든요. 근데 마진이 높으면 그런 게 상쇄가 되죠. 저는 왜 모든 상품을 도착 보장에 넣을 수 있냐?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이 60-70%가 되는 상품만 하기 때문에 도착 보장에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품 위주로 소싱을 하시고,
웬만하면 상품이 좀 잘 팔리는 것 같다, 내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도착 포장에 넣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는 사무실에서 포장하기 싫고 3PL 해주는 곳들이 있더라, 소량이라도 3PL 해주는 곳 있더라, 그런 데서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막 이사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작게 하다가, 사실 월 1,000만 원, 월 매출 1,000만 원 넘어간다 해서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포장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초보일 때는 우리가 자본도 아깝잖아요. 3PL을 이용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포장하는 노동비를 걔네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초반에는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초반에는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직접 포장을 하시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월 순수익이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도착 포장으로 넘겨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쇼핑 라이브 요새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쇼핑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이게 쇼핑 라이브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상위 노출 점수가 요새는 슬롯 때문에 네이버가 판별하기가 어렵잖아요. 클릭수가 워낙 다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유입의 다양성, 유입의 건전성을 조금 측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쇼핑 라이브나 이런 걸 안 하고 오로지 뭐 광고로만 판매를 한다, 네이버 쇼핑 탭에서 노출된 것만으로만 판매를 한다, 이래버리면 유입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유입 경로가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탭,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쇼핑 라이브도 한다, 그 다음에 뭐 SNS 광고도 한다, 이래버리면 유입 경로가 되게 다양해지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 얘네 되게 건전한 유입이네, 얘네는 슬롯을 활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클릭수가 높으면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점수를 조금 높게 받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쇼핑 라이브를 해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쇼핑 라이브가 생각보다 핏이 잘 맞으면 적자가 안 나오고 흑자로 매출을 많이 늘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 한 2, 3등을 찍어보고 나서 쇼핑 라이브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기능 이런 거는 많이 안 알려드렸는데, 도착 포장이나 쇼핑 라이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나면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이번 영상도 꽤나 길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 채널에 가보시면 상위 노출 뿐만이 아니라 뭐 소싱하는 법이라든지 다양한 무료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 무료 영상들을 뭐 2~3번씩 보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유료 강의에 돈 쓰지 마시고 제 채널에 있는 무료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질 좋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무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이었습니다.